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전자상거래 관리사, 운용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입니다. 전자상거래 운용사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이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시험 문제를 간략하게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 일반 문제다. 그러면 이게 실제 시험에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웹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또는 뭐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가장 올바른 것 이렇게 해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이요. 과다한 그래프를 사용하면 안 좋다라고 했죠.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페이지 로딩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느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 예방 지침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인터넷에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게 되면 쉽죠. 가족과 접촉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럼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 중에서 올바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특히나 이제 전자상거래 관리사 운용사 쪽에서는 이게 가장이란 많이 들어서 가장 올바르지 않다 또는 가장 올바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 일반 같은 경우는 ECRM의 뭐 정의로 올바르지 않는 거, 일렉트로닉 CRM을 얘기하겠죠. 고객관계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신규 고객이 아니에요. 기존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RM이 고객관계 관리를 얘기하겠죠. 여기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플레임을 써주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CRM 하면 그냥 고객관계 관리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가 붙으면 그냥 일렉트로닉을 얘기하는 거, 웹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다음 중 기술 수용 주기의 조기 수용자,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또 어렵죠. 왜냐하면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살짝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후기 구매자. 그러니까 여기 있죠. 예를 들면 그 혁신자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는 거 조기 추종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 어떻게 돼요? 정기다수, 후기다수, 비수용자 이렇게 해서 크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림을 여기 그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형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럼 어떤 것이 답이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수치도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딱 보시면 이거죠. 전체 수용자의 25%가 범위에 속해 있다. 아닙니다. 조기 수용자는 25%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25%로 하는 자체는 정기다수랑 후기다수가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 인터넷 마케팅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 아까도 있었죠. 인터넷 마케팅 쪽에. 활용 분야로 거리가 먼 것 이런 겁니다. 거리가 아주 멀대요. 그러면 투자, 금융대출, 카드 사였던 사기 발견, 그리고 생산 딱 돼 있네요. 생산? 이렇게 딱 되면 데이터 마이닝이 생산하고 관련 데이터 마이닝 어떻게 돼요? 데이터 속에서 금맥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패턴,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는 거잖아요. 경향이나.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가장 거리가 먼 거는 생산 일정 계획 수립할 때 굳이 데이터 마이닝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 및 관리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단글 상자에서 이게 나오죠. 설명하는 정보 구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정보 구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계층이냐, 그리드냐, 데이터베이스냐, 그다음에 하이퍼 텍스트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구조는 특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답은 뭘까요? 바로 그리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하이퍼텍스트 구조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이 정보 구조 안에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다 뭐 계층이냐 또는 그리드냐 다른 유형들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구조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아니면 여기다 가로쳐서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전자상 운영 관리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글에서 설명은 용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문이 발생하였을 때 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발주처를 통해서 쭉 가는 일정의 기회비용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주문이냐, 뭐 재고 유지냐, 또는 품절 비용이냐, 또는 나오는 것처럼 자본 비용. 자본은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딱 보셔도. 보시면 주문이 발생하였을 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정답은 바로 뭐냐면 품절 비용이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그런 전자상거래 그 교재들 있죠. 최근에 나오는 그 교재들 안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관국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그러니까 운영 관리가 있고 시스템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그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재현, 신속성, 무결성, 정확성. 근데 이 내용들을 아셔야 되죠. 너무 많죠,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정확성의 원칙이 이제 올바르지 않는 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하고 재현의 원칙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건 4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면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바로 다음에 안 내도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산업 기획에서 다음 중 이거 나오면 최신 트렌드. 2018년 4사분기 온라인 쇼핑 동의 설명은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수치 같은 경우는 잘 이거 못 바꿉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정답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증가나 감소가 어떤 것이 되는지 보통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통계청 들어가면 사이트에 다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것들도 쭉 나와 있죠. 전기통신 영무와 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용어를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바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그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련 국격에서 다음 중 전자상거래 사업자 일반적인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겠죠. 딱 보시면 거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계획의 영구적인 보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구라고 하는 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없앤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전자상 운용사랑 관리사 2급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이론을 설명드렸냐면 실기도 이제 운용사고 관리사 2급만 이제 실기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고 실제 이 부분들은 1급에서도 또 약간 연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쉽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 들었던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전자상거래 관리사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 교재 일반 대학 교재들 그런 교재들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쉽게 기출문제랑 그 교재를 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쉽게 전자상거래 운용사 또는 이 관리사 2급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쇼핑몰 구축 절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떠나서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보면 항상 이게 이 전자상거래 관리사 운용사 하시면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소비자 입장이 아닙니다. 판매자예요. 소비자나 구매자.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고자 하는 입장이 아닌 이 제품을 팔고 운영하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쪽에 그 직무 역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사가 되었던 또는 관리사 1급, 2급이 되었던 간에 결국은 이 판매자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 시험을 보겠죠. 구축하는 부분들. 이제 현재는 제가 알기로 메이크샵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 툴 형태를 통해서 활용하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고도몰인가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걸 이제 진행을 하는 그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웹사이트의 개발 절차들을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만 실제 이제 어떻게 돼요? 구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물건을 팔려고 해요. 쇼핑몰 구축해야 되겠네. 물론 몰인몰 해가지고 네이버가 되었다 이런 데서 제공해주는 사이트 임대형 쇼핑몰로 들어가도 돼요. 아니지만 나는 직접 구축을 할래라고 한다면 직접 홈사이트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의 내용인데요. 뭐 외주 용역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을 하지 못하니까 외주 준다라고 하죠. 아웃소싱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 사이트 전략을 좀 찾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구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이건 아마 이제 서로 이 홈쇼핑,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그 업체들 간에 통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나의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 업체가 이걸 받아들여서 하는 거. 웹사이트 기획 운영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 어떻게 하고, 콘텐츠 어떻게 생성을 하고, 결제라든지 이런 건 과연 어떻게 할까. 이미 이게 요즘에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피지사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페이먼트 게이트 웨이 사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뭐 다나리라든지 뭐 유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웹페이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축을 할 것인지 그리고 테스팅한 다음에 실제 검토 개발해서 오픈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의 개발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나하나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이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손쉽게 누구나 어떻게 돼 시간과 공간, 비용도 상당히 적지, 창업 비용도 상당히 적게 들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자격이고 이미 2000년대 또는 2002년대에 시행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자격증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산업인력공단의 뭐 큐넷이라든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자격평가 사업대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전자상거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첫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전자상거래 운용사와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민성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출제 기준을 분석하고 모의 문제 풀이를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을 분석하고 모의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전자상거래 구축의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방법은 쇼핑몰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작업형 형태의 실기 시험입니다. 시험 시간은 총 6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습득하시면 됩니다.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NCS 기반을 바탕으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된 출제 기준의 변경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야는 영업 판매이고요. 그리고 직무 내용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관리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기 과목명은 전자상거래 구축 기본 기술이고요. 그리고 출제 문제수는 4개의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주요 항목을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 항목과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이렇게 두 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에서 2개의 문항,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에서 2개의 문항, 이렇게 총 4개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이 80분에서 60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출제 기준 안은요,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사이트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요약해 보자면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 세부 항목에는요, 사이트 구축하기,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기초 DB 구축하기, 타 사이트 입점하기, 시스템 관리하기, 상품 관리하기, 외부 시스템 연동하기, 그리고 사이트 유지 보수하기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지고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항목에는 자금 관리, 주문 처리, 결제 관리, 배송 관리, 교환 반품 관리, 재고 관리, 그리고 판매 정보 관리하기와 판매 후기 관리하기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출제 기준안에 따라 출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하기에서 2개의 문항,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하기에서 2개의 문항,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문항에는 5문제씩, 그래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모의 문제를 풀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용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으로 접속하시면 고객센터의 자료실, 전체 자료실에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 대비를 위한 모의 문제 및 수업용 체험 사이트 안내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체험용 사이트와 그리고 모의 문제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 그리고 답안 파일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평가사업단의 고객센터의 자료실로 가시면 먼저 번에 보여드렸던 출제 기준 변경안도 자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자, 회원 가입 후 이곳 체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이와 같은 체험용 사이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체험용 사이트이지만 실제 출제되는 사이트 계정과 동일합니다. 사이트 메뉴 화면 구성은 이렇게 예쁘게 아이콘으로 만들어져서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다루시는 프로그램, 오피스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과 같이 메뉴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관리자들이 쉽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 순서 또한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쇼핑몰 구축, 뼈대를 씹어야죠. 그래서 쇼핑몰 구축을 했으면 상품을 등록해야죠. 그래서 상품 관리 메뉴, 상품을 등록했으면 주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 관리 메뉴, 주문을 받았으면 그 고객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되니까 회원 관리 메뉴가 있고요. 게시판, 모바일, 프로모션 이벤트가 중요하지 않아서 순서에 밀린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품 구매하실 때 어디를 보시나요? 뭐를 보고 구매 버튼을 누르시죠? 상품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확인하고 가격 봤어요. 그리고 좀 내려서 상세 이미지를 보신 다음에 앞모습, 뒷모습, 자세한 모습을 보신 다음에 더 내려서 그 상품의 리뷰를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리뷰와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게시판 메일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PC로도 구매를 하시긴 하지만 모바일로 더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메뉴, 그리고 광고와 홍보, 이벤트를 해야 되는 프로모션, 고객 이벤트 메뉴가 있고요. 개별 디자인 메뉴가 있는데 이 개별 디자인 메뉴는
임대형 쇼핑몰이긴 하지만 이 개별적으로 운영자가 개별적으로 디자인해서 독립형처럼 운영하실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개별 디자인 메뉴가 있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메뉴들은 실제로는 운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뉴이긴 한데요. 해외 진출, 뭐 접속 통계 등등은 실제로는 운영하실 때 정말 중요한 메뉴이긴 하지만 시험 출제를 할 수 없는 계정이기 때문에 메뉴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메뉴를 클릭하시면 왼쪽으로 주 메뉴가 나오고요. 주 메뉴를 클릭하시면 서브 메뉴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 메뉴를 클릭하시면 가운데 오른쪽에 그 메뉴에 해당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모의 문제인데요. 모의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하기 항목 중에서 사이트 구축하기 항목과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항목,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에서 상품 관리하기 항목과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항목으로 4개의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각각의 문항에는 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구축하기이고요. 사이트 구축하기의 첫 번째 문제예요. 쇼핑몰 사이트의 메인 타입을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등록 조건은 메인 디자인 템플릿을 설정하고 쇼핑몰의 프레임 타입을 설정해 주래요. 문제를 잘 보시면 이 문제에 다 답이 들어 있어요. 디자인 템플릿을 수정해 주래요. 아이템을 설정하고 운영자가 아이템을 설정하고 그 아이템에 어울리는 디자인 템플릿을 설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운영자가 개별적으로 디자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디자인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개별 디자인의 디자인 스킨 관리, 그리고 디자인 스킨 관리 선택을 하시면 해당되는 문제의 조건에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킨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화면이 뜨는데요. 스킨명이나 스킨 설명에 대한 조건은 없으니까 생략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추가한 디자인 스킨을 쇼핑몰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 스킨 관리로 와서요. 디자인 스킨 관리로 오면 하단에 디자인 스킨 뱅크에 추가한 디자인 템플릿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쇼핑몰 적용하기를 클릭해서 쇼핑몰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레임 타입을, 두 번째 조건 프레임 타입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 프레임 타입 또한 주소 변동형으로 변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디자인의 디자인 스킨 관리에서 디자인 편집 메뉴를 클릭하면 디자인을 편집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디자인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디자인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쇼핑몰 정렬 타입과 그리고 주소, 쇼핑몰의 주소를 변동할 수 있는 주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 표시에서 문제의 조건대로 주소 변동을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적용하기나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중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 결제 관련 조건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래요. 등록 조건은 결제 방법을 수정해 주고요. 그리고 최소 주문 가능 금액과 무통장 입금 계좌를 설정해 주는 문제예요. 이 문제 또한 문제에 다 답이 있어요. 결제 조건을 등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쇼핑몰 구축이죠. 쇼핑몰 구축 중에서도 운영이에요. 그래서 쇼핑몰 운영 기능 설정으로 가시면 쇼핑몰 결제 관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결제 관련 조건에서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하단에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을 문제의 조건대로 입력하시고 무통장 입금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조건대로 선택해서 입력, 그리고 계좌 입력을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운용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전자관리사 2급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전자상거래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방법은 쇼핑몰 솔루션 프로그램과 그래픽 프로그램, HTML 등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작업형 형태의 실기시험이고요. 시험 시간은 총 8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되시고요.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NCS 기반으로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출제 기준의 변경안을 살펴보면요. 직무 분야는 영업관리이고요. 직무 내용은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에 수반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를 포함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 시간은 그대로 80분이고요. 실기 과목명은 전자상거래 거래 구축 기술이고요. 출제 문제 수는 4개의 문항에서 5개의 문항으로 1개의 문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이트 기획 및 구축 항목과 전자상거래 마케팅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기획 및 구축에서 3개의 문항, 전자상거래 마케팅에서 2개의 문항, 그래서 총 5개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세부 항목을 요약해 보면 사이트 기획 및 구축 항목에 사이트 개발 계획 수립하기, 사이트 디자인하기, 사이트 설계하기, 사이트 구축하기, 상품 컨텐츠 개발하기, 기초 DB 구축하기, 타 사이트 입점하기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마케팅 항목에는 판매 상품 설정, 목표 고객 설정하기, 판매 상품 가격 전략 수립하기, 판매 상품 개발 전략 수립하기,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 판매 계획 수립하기, 투자 계획 수립하기, 컨텐츠 전략 수립, 뉴 미디어 마케팅 연동하기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출제 기준안에 따라 문제를 분석해 보면 사이트 구축 및 기획 항목에서 3개의 문항, 그리고 전자상거래 마케팅에서 2개의 문항, 총 5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각 항목에는 2개의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이트 디자인하기 항목은 출제 방향에 따라서 1개 또는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모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체험형 사이트는 운용사와 마찬가지 사이트고요. 그리고 모의 문제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으로 들어가셔서 고객센터의 자료실, 전체 자료실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 수업용 체험 사이트 업그레이드 안내 및 모의 문제 페이지로 가시면요. 모의 문제와 이미지 파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사이트 기획 및 구축에서 항목 중에서 사이트 구축하기 항목과 쇼핑몰 디자인 적용인데요. 이건 쇼핑몰 디자인하기예요. 예, 디자인하기 항목, 그리고 상품 컨텐츠 개발하기 3개의 항목이 출제가 됐고요. 전자상거래 마케팅에서는 판매 상품 설정하기, 그리고 전자상거래 마케팅, 이렇게 2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쇼핑몰 디자인 적용인데요. 쇼핑몰 디자인하기예요. 그래서 쇼핑몰 디자인하기 항목 중에서 쇼핑몰 상단을 개별 디자인해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등록 조건은 로고의 이미지를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클릭 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하고 마우스 오버 시에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왼쪽 정렬하라고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 메뉴의 조건이 있는데요. 상단 메뉴죠. 이 상단 메뉴에
끝에, 오른쪽 끝에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페이지로 링크를 설정하고 마우스 오버시에 색상을 변경해 주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개별 디자인 하라 그랬으니까 개별 디자인이죠. 그런데 웹상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다 웹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디자인에 오면요, 여기 업로드 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클릭하면 업로드 팝업 창이 뜨는데요. 문제의 조건에 소스 파일을 찾아보기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고요. 이 업로드된 이미지의 경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경로를 복사해서 적용하도록 가겠습니다. 자, 복사한 이미지 소스는 다시 개별 디자인으로 와서요. 디자인 스킨 관리에 디자인 편집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편집창이 떠요. 그럼 편집창에 상단 메뉴 중에 기본 상단을 클릭하시면 디자인 편집할 수 있는 코드 파일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이 코드 중에서 이미지 변경에 관련된 이미지 소스에 관련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경로를 복사해서 선택해서 지금 복사한 이미지 경로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버시에 텍스트를 변경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틀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텍스트로 수정을 해주시고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었죠. 로고의 정렬을 왼쪽으로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메뉴인 옆에 디자인 편집 메뉴 옆에 CSS 탭을 클릭하면요. 스크립트 코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정렬 타입, 로고의 정렬 타입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정렬 타입에서 문제의 조건으로 변경해 주시고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주 메뉴에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이용 안내 페이지는 마찬가지 디자인 편집 화면으로 오셔서요. 이용 안내 페이지를 가상 태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가상 태그는 상단에 있는 메뉴와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용 안내 페이지만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링크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링크는 가상 태그를 이용해서 링크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면 가상 태그가 있고요. 여기에 이용 안내를 검색을 해서 해당되는 가상 태그를 복사 이용 안내 링크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 가상 태그 메뉴가 보이지 않을 때는 상단에 있는 가상 태그 팝업을 열거나 가상 태그 오른쪽을 열어서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마우스 오버시에 메뉴 색상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CSS 탭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오버시에 태그에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색상에서 문제의 조건의 색상으로 수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잘 적용이 되었는지 내가 문제를 잘 풀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내 쇼핑몰 가기가 있어요. 내 쇼핑몰 가기를 클릭하면 내 쇼핑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로고가 잘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텍스트는 표시가 되는지 오른쪽 하단에 상단에 이용 안내 페이지가 잘 등록되었는지 이용 안내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용 안내 페이지로 가는지 그리고 마우스 오버시에 색상이 변경되는지 등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기 파트가 저희가 1급 실기가 있고 그러면 운용사랑 그 관리사 2급에 대한 실기는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요. 특히 1급 같은 경우는 뭐 실기를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필답형으로 되어 있고 또는 논술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방송에서 처음으로 좀 오픈이 된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급이나 뭐 1급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4지든 5지든 간에 그 시험 문제들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비슷하고 특히 이론 같은 문제들은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실기 같은 부분들은 1급 실기도 마찬가지, 또한 2급이라든지 운용사 실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오픈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방송에서 이제 처음으로 오픈되는 부분들이고, 그럼 과연 어떻게 시험 문제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는 과연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1급 실기 같은 경우는요,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크게 대분류는 이제 3개 분류로 좀 나눠져 있고, 거기에 따라 또 중분류 또는 세세 분류 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 유형들은 이제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낼지, 출제를 할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이제 관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1급은 특히나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물론 그렇잖아요. 2급하고 운용사에서 이미 그 우리가 구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배우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1급 같은 경우는 그걸 테스트하는 건 무의미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상거래 기획이라든지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반적인 어떤 지식을 좀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런 이제 서술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답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급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크게 여기 나와 있으신 것처럼 큰 세 분류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상거래 기획 실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분류가 되겠죠. 이 중분류를 보시게 되면 뭐 시장 환경을 분석한다라든지 또는 고객의 뭐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뭘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추론할 수 있다, 요약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제반적으로 알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오픈북으로 시험을 많이 봅니다. 오픈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픈북으로 시험을 많이 보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오픈북에 제가 예를 들면 뭐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시오 라고 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 특징을 기술하고, 예를 들면 본인이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실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예를 들면 이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낸 적도 있고요. 제가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과목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경영정보라는 부분도 제가 이제 경영정보를 전공했지만 경영정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냅니다. 본인이 기업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전략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그 문제 출제 의도가 바로 뭘까요? 여기에 기반해서 내는 거거든요. 추론을 한다든지 요약을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내가 만약 쇼핑 운영자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쓰는데, 사례는요 하나의 어떤 그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다른 기업들이 이런 사례를 하고 있다, 그 사례를 쓰면 저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따로 있으시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채점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출제를 하게 되면 채점 기준을 다 이제 수립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 채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보게 되면 사례를 통해서 기술하는 부분들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점수를 부여를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례잖아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어느 에서 뭐 신세계닷컴 또는 SSC닷컴이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다.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다. 뭐 옥션이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그쪽이 구축한 거지 실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 예를 들면 쭉 나열한 뒤에 예를 들면 옥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를 기술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례라고 한다면 기술을 해놓으면 뭐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만 가지고 해서 기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이 기출 문제도 제가 이제 제공을 받아서 지금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좀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구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경쟁사 현황을 분석한다든지 관련 사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관련의 법규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게 돼요? 관련된 어떤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과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지, 예를 들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 보호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종업계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 현황 조사 도출한다,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내용들 자체가 개념, 특징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에 대한 것들을 다 기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관련 법,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문제 꼭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법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보니까 계속 나오던데요. 법 자체는 최소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전자상거래 관리사 실기 같은 1급의 실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술형 40점짜리가 두 문제가 나와요.
그중에 본인이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논술형 문제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문제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씩이 총 나오게 되는데 그 문제들 자체도 총 어떻게 돼요? 총 세 문제가 되니까 총 실제는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40점, 20점, 20점, 20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겠죠. 그럼 40점짜리가 두 문제 나오고 20점짜리가 각각 두 문제씩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을 본인이 선택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법은 관련법 분석하기는 꼭 나옵니다. 매번 나왔습니다. 근데 관련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특히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시험 문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픈된 형태의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물론 완전하게 똑같이 법조항을 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쉽게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아까는 이제 앞서 기본적인 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전자상거래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론에서 상당히 한 파트 한 과목을 차지하고 있죠. 2급이 되었든 1급이 되었든 실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상품을 설정하거나 목표 고객을 설정하거나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판매 상품 가격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 이렇게 수립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보시면 방법을 선택한다, 결정한다, 재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 전략 수립, 필요 상품 일정, 도출 이런 것들 계획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지만 예를 들면 자기의 생각을 그냥 적으라고 하는 거 물론 관점에서 적으라고 하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만 실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형태로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도 뻔한 거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 나오죠. 목표 고객을 정의라고 요구를 구체적으로 도출. 가격 전략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가격 결정 전략도 있지만 가격 전략들도 있거든요. 판매 전략에 대한 판촉, 제휴, 제한, 입찰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 실제 4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판매 계획 수립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죠. 유통망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계획 수립하는 거, 콘텐츠 전략 수립할 때도 각각의 어떤 시설, 자재, 인력, 구매, 생산, 유통, 운영, 유지, 보수 다 있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거, 뉴미디어 마케팅을 연동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뉴미디어는 많이 나오겠죠. 최근에 뉴미디어 마케팅 할 수 있는 전략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SNS다 또는 모바일이다 또는 스마트폰 이런 마케팅 기법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기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많이 묻습니다. 근데 다 보시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 특징, 구성 요소, 장점,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아셔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성과 측정하거나 과연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각의 내용들, 성과 측정 기준, 측정 기준은 딱 정해질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냥 성과 측정 기준에서 논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성과 측정 기준이 뭐 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 마케팅 마지막 고객 데이터베이스 활용 계획 수립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DB 같은 거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고객 관계 관리, CRM에 대한 부분들이네요. 데이터 마이닝, 가격 믹스를 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맞춤형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마이닝이면 데이터 마이닝 기법, 가격이면 가격에 대한 전략들, 그다음 로열티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의 중요성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어떻게 돼요? 기본 개념, 특징. 이 많은 걸 어떻게 다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답안을 좀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 기획 구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잘 나오는 어차피 크게 세 가지 분류해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사이트 개발 계획 수립한다든지 디자인한다라든지 설계한다든지 구축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트 기획 구축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보시면 나와 있죠. 사이트를 구성하는 모듈, 코딩, 디버깅 이런 용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마 전자상거래 첫 시간에서 전자상거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좀 드렸을 때 보면 쇼핑몰 구축하는 단계들이 있죠. 그런 단계들처럼 기본적인 단계에 따라서요 어떤 내용들인지 그러니까 개념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를 들면 사이트를 구축할 때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인터페이스 설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양한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뭐 사례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걸 토대로 해서 이게 서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다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 구체적인까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인터페이스 설계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뭐 DB 기술, 데이터베이스 기술도 이런 거 다 넣어죠. 데이터 사전, 테이블에 대한 정의서 이런 거 나오는데 아마 데이터 사전 같은 경우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잘 알고 계셔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상품형 콘텐츠 개발한다,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꼭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법도 관련 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문제가 꼭 시험에 출제되듯이 이 데이터베이스도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엄청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어려워하시지는 말고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사전 여기 나오는 것들 있죠. 여기 나오는 키워드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를 벗어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또는 감사진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서 출제 및 감수를 하고 이제 채점을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고 여기에 대한 개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사이트에 입점하는 것도 있겠죠. 몰인몰처럼. 예를 들면 인터파크라고 하면 인터파크에서 인터파크라는 몰이 있죠. 그 몰 안에 또 몰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여기 보면 뭐 투자 계획, 생산 일정, 자원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각각의 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키워드들을 토대로 해서 적용을 해야지만 상당히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래야만 시험 문제를 실제 저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뒤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것들 기출 문제니까 한번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한번 간단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나왔던 그 기출 문제가 출제되었던 그 제가 챕터를 하나 이제 교재에서 좀 가져온 내용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사물 인터넷 전략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었네요. 보시게 되면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이 등장을 해서.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바로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했죠.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띵즈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시험지에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 전략은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뭐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이제 사물 인터넷 전략을 해서 나와 있죠. 데이터 수집, 분석, 고객의 제공 단계를 거쳐 뭐 궁극적으로 무엇을 고객들이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고 니즈보다는 시즈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최신의 어떤 트렌드도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준이 바로 뭘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시중에 나온 전자상거래 관련된 교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책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근거 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고객이 생각지도 못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이 사물 인터넷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IoT 기법이나 이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유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한테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 고객들은 만족을 하게 되고 우리 쇼핑몰을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을 찾아내는 신규 서비스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 전자상거래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다 세 가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게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수학 분석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이제 SWOT라고 해서 아마 혹시 경영을 수업을 들어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용어일 겁니다. 뭐 스왓이라든지 STP라든지 포피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나 이 수학 분석 같은 경우는 SWOT 강점, 약점, 위험 요인, 기회 요인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SO, ST, WT, W, O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전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WO라고 한다면 약점 및 기회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을 하겠냐? 뭐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 스왓하면 다 알아요. 그렇지만 SO냐, WT냐, OT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힘들죠. 과연 얘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거든요. 전자상거래 교재에도 많이 나오는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재들을 보시게 되면 특히나 전자는 교재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편하게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이 전자선거를 실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중에서 딱 4문제, 총 8문제 중에 2문제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대충 최근의 트렌드,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하겠지만 최신의 트렌드를 보고 이런 트렌드에 어떤 문제가 좀 나오게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이제 폭넓게 이제 전략을 기술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시험 문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를 해서 이걸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까지는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자상거래 교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급에서 말씀드리고 또 1급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2급하고 1급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시험 대비 교재, 그러니까 그 관리사라든지 시험 대비 교재들이 좀 나온 게 있잖아요. 요약집이라는 게 있는데 요약집을 보시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실기나 필기 1급을 대비하실 때는 이렇게 교재 한번 대학 교재들이 있거든요. 전자선거에 대한 책들,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죠. 그런 교재들을 좀 한 권을 선택해서 한두 권 정도 선택해서 보시면 쉽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개념 아주 쉬운 것들 있죠. 그런 거 빼고 예를 들면 여기 아까 실기 같은 부분은 특히나 그 각각의 기법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것들은 좀 나올 만한 유형들이 있네. 그러니까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자 입장에서는 수험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시험을 보셨으면 더 잘 아시겠죠. 지금 특히나 이제 오픈된 이제 아마 방송으로 처음 오픈한 그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야 저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 물론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저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게 되면 정답이라서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답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출제하면 감수를 하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자격은 출제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감사한 분이 따로 있고 그런 것들 감수 몇 분이 하시거든요. 하시고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채점도 하고 채점하시는 분들 몇 분이 채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에 나온 겁니다. 과업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업형 문제라는 게 40점이고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문제를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아마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고 시험을 만약 혹시 대비하신다, 준비하신다 혹시 2급 따는 것보다 그래도 1급이 좋잖아요. 그래서 1급을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신다고 할 때 꼭 보셔야 되는 문제고 40점 문제, 과업형 문제 40점 문제고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쭉 보시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죠. 뭐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등장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영향을 끼쳐서 이제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물 인터넷 또는 클라우드, 모바일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SNS도 있겠죠. 있다. 근데 최근 포토와 해플만 포토 마이클 포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략적 경영을 혹시 정하신 분들 아시겠죠? 되게 유명한 경영 전략 대가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HBR이라서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해서 기존에 5가지 경쟁 세력 모형이 있어요. 이 마이클 포터가 1980년에 주장한 이론이긴 한데요. 기존 경쟁자, 구매 협상력, 공급자 교섭력, 신규 진입자 위험, 대체 위험을 이용해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쟁 강도를 이제 여기다 이제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게 나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고도 있습니다. 거기 책에도 기사로도 검색해보면 떠요. 이런 내용들은 최근에 트렌드겠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쟁 강도가 전자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돼요? 기술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기술하라는 얘기는 논하라는 거겠죠. 몇 가지로 5가지의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기존의 5가지인 기존 경쟁자, 구매자 협상력, 공급자의 교섭력, 신규 진입자의 위험, 대체 위험 등이 있겠죠. 이 5가지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으로 각각 요인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서술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에 거는 제가 조그맣게 써놓긴 했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사물 인터넷 등장으로 인해 전통적 경쟁 세력 모형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전자상거래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은 높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 첫째 이렇게 되죠. 5가지잖아요. 5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5가지 요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존 경쟁자들과의 경쟁 관점에서 사물 인터넷 제품은 텐지스의 수익을 분석해서 경기력 향상에 도와주는 것과 같이 제품 자체의 가치 외에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차별화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정답이 있는 거 문제를 출제하신 분께서 실제 정답으로 제시한 부분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동이 나빠지고 특히나 전자상거래에서는 가정용 전열 제품의 경쟁이 가정용 제품 경쟁으로 전환되는 등 경쟁의 범위가 역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구매자 협상적 관점에서 볼 때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공급자 측면이 되는 거고요. 구매자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개인 맞춤형 제품을 출시한다. 그러다 보면 구매자들의 전환 비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쭉 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하게 되면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어쩌면 이룰 수가 있고 협상력은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측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자 교섭력 관점에서 볼 때라고 되어 있죠.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범용화, 소프트웨어 중요성의 증가로 인해서 점차 증가하게 될 거다.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그 5가지 경쟁 강도 유형이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80년대 얘기했던 거를 최근에 이제 HBR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규 진입자의 관점에서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사물 인터넷 제품은 높은 전환 비용과 높은 고정 투자 비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렵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대체 상품의 어떤 위협 관점에서 보면 제품의 기능 확대로 인해서 경쟁 대상이 아니던 제품들까지 대체 상품이 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5가지 관점이 있다면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답안을 좀 작성했다고 한다면 각각의 5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좀 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그리시면 되죠. 그림 있으면 이제 기존 경쟁의 강도, 이제 공급자, 구매자, 그리고 신규 진입 기업 위협, 그리고 대체자 이렇게 크게 일반적으로 5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기본적으로 그려주고 간단한 설명을 하고 사물 인터넷 관점에서 서술을 좀 할 겁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시험을 보는 수험자 입장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림도 그러면 딱 이제 시험을 어떻게 돼요? 채점을 하시는 분이 보세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 경쟁 강도에 대해서 이용에 대해서 알고 있네. 알고 있으면 여기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점이 더 붙을 수가 있겠죠. 알고 있고 여기서 사물 인터넷 관점이 약간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래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 이것도 사시험 문제고 이제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다 보니까요.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쭉 돼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하네요. 스마트폰, SNS, 사물 인터넷 등장으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공동 구매형으로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소셜 커머스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규모 이제 쇼핑몰들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등장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중소규모의 쇼핑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죠. 쭉.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아래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온라인 마켓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라. 인사이트, 성과를 도출하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됐어요? 문제 발굴, 사용자 관점의 문제 정의, 해결 대안 설계, 타당성 분석, 대안 설계 순으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문제에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순서대로 문제를 서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조건은 이거예요. 고객 정보가 있대요. 거래 금액, 구매 내역, 구매 빈도 등이 있죠. 그다음에 로그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어떻게 되면 유입 정보 등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돼요? 쿠폰에 대한 어떤 반응률도 있고요. 고객에 대한 소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해서 문제를 서술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있고 이 정보를 기반해서 문제를 아까 5가지 유형으로 서술하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문제 발굴 현황 도출이에요. 현재의 어떤 문제점들을 찾는 거겠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알리바바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을 하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쇼핑몰은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위협, 기회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수업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만 여기에 따라서 치열한 경쟁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대안 설계는 여기 나와 있죠. 고객 집단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RFM 있죠. 그래서 RFM이라고 하는 자체는 빈도라든지 최신성이라든지 빈도라든지 모멘터리라고 해서 뭐예요? 결국은 총 금액까지 해서 보는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최근성 거래 금액이 높다라고 한다면 고객 충성도 높다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을 선정을 하자. 그래서 하나, 두 개, 3가지 정도의 형태의 어떤 이런 해결단을 설계를 한 겁니다. 타당성 분석을 해요. 경제적 타당성, 데이터 및 기술적 타당성, 운영 타당성.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자체가 돈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돈이 많이 투여되면 안 되게 되겠죠. 투입자는 금액이 크고 거기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것이 분석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운영적으로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찾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대안을 선택하죠.
뭐 1번, 4번 대안은 무엇이 있어 어렵다.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몇 번을 선택했어요. 여기서는 2번으로 선택하자. 이거 대안을 선택하는 거는 뭐 내가 2번 하나, 1번 하나, 3번 하나 상관없죠. 여기서 2번으로 되어 있죠. 난 1번 하겠다. 1번을 내가 선택하게 된 대안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는 거고 3번에 대한 대안이라면 구체적 서술 그리고 2번에 대한 거라면 구체적 서술을 해서 나는 최종적으로 이 대안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술에 대한 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주어진 조건하면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정의, 개념,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어울려서 문제를 구성을 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논술형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자상으로 추진 전략에서 가격 결정 전략 방안이 있대요. 요건 부가와 가격 차별화가 있대요. 그 두 개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니까 있다. 요건 부가 방식 전략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전략 방식을 취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별화 전략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앞서 보는 것처럼 요건 부가 방식하고 가격 차별화 전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서술을 해서 문제를 이제 쓰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BMS,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거의 구성 요소 모듈과 데이터 사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가장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DBMS 구성 모듈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요. 그러니까 저장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정의와 컴파일러 각각에 다 정의잖아요. 이런 것들은 런타임이라고 하는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데이터 정의어, 관리자, 그다음에 컴파일러,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지리 컴파일러, 그리고 프리 컴파일러, 데이터 조작어에 대한 설명. 물론 다 쓰면 좋긴 하겠지만 없으면 좀 일부만 쓰시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해서 각각의 이것의 정의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전에 대한 어떤 시스템 형태로 해서 데이터 사전에 대한 시스템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나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런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실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문제 자체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문제를 한번 보셨다든지 문제의 유형들 자체를 보시게 되면 기존의 출제 기준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서술, 실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보시고 작성을 해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상거래 1급 실기 과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